안녕하세요. 제덕군 주식분석입니다. 재테크 유튜버로서 중요한 것이 조회수, 구독자 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기는 좀 번거롭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들, 바뀐 것도 있고 유지되는데 헷갈리는 것들도 있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분명히 도움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미국 주식의 직접 투자 주간 거래가 재개된다라는 소식입니다. 한국 상장된 ETF 투자하실 경우에는 정규장에 거래가 가능하고 3시 반 종료되면은 이제 뒤에 대체 거래소에서 투자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주간 거래가 가능하지 않거든요. 자, 11월 4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증권사별로 조금 달라지긴 할 텐데요. 일단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스템적인 것들 전반적으로 먼저 된 증권사별로 순차적으로 거래가 재개될 거니까 이제 예약 주문 안 해도 되신다라는 거. 뭐 지금 증권사별로 다 취합해서 100% 전부 주간 거래를 재개하겠다라고 17개 증권사 뭐 플러스 알파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바인데요. 어쨌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도 주간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포인트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이라도 레버리지 ETF를 반드시 매수 하나라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12월부터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정책이 강화될 예정이거든요. 의무 교육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실은 뭐 알아서 잘 할 텐데 꼭 굳이 이런 거를 만들어요. 미국 주식 레버리지 투자하려면은 1시간 이상 금융투자협회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데 3,000원도 3,000원인데 귀찮아요. 회원 가입하고 뭐 어디서 하는지도 헷갈리실 거고. 그런데 뭐 요런 강의를 수강해야 되는데 해외 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해외 파생은 더 귀찮은 게 3시간 모의 거래까지 투자를 해보셔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뭐 신흥투자증권에서는 뭐 2만 원 지원도 한다라고 하는데 요거 안 하시려면은요. 자, 레버리지 ETF에 매매 내역이 있거나 그리고 레버리지 ETF의 잔고 보유 중이면은 자, 이 교육에 대해서 면제거든요. 그래서 12월 전에 일단 요 반드시 매수를 해 두셔야 요런 쓸데없는 것들을 안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증권사별로 정책이 달라지거나 변경 가능성은 있기는 한데 하나 샀다가 파는 거 혹은 하나 보유하는 거 뭐 일도 아니니까 미리미리 해두시면 좋겠다. 자, 피부양자 관련해서 건보료 그다음에 뭐 이런 세금들 궁금하신 분 진짜 많으신데요. 제가 건보료랑 이 피부양자 그다음에 뭐 기본공제 대상자 세무사를 오래 공부한 사람으로서 1차 합격하고 2차 포기했잖아요.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많아서 사실 감히 건드릴 수가 없는 영역이긴 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명확한 것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이 건보료 중에서 이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건보료가 계속해서 안 나오는 분들한테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뭐 2천만 원 벌면 되느냐, 1천만 원만 벌면 되느냐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일단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중에 요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2천만 원이 아니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 요건 중에서 또 해당이 되면은 여기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음영을 칠해놨는데 자산이 요 사이에 있으면은 1,000만 원만 벌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로 한번 정리를 해놨으니까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세무사 상담이나 뭐 아시는 분 통해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데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많아서 큰 틀에서만 아시면 좋겠다라는 건데, 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사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연말정산에 또 포인트가 맞춰질 수 있는데 기본 공제 대상자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 공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있고 그리고 관련된 부양가족이 있는데 숨만 쉬더라도 150만 원 나오는 본인 그리고 부양가족에 등재될 경우에 1인당 150만 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요건이 있는데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 공제로 장애인이거나 뭐 한부모거나 이런 것들로 추가적인 공제가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 요건이 충족되면은 소득 요건을 보는데 소득이 일정 수준 넘어가면은 기본 공제에서 박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인 경우에 소득으로 잡히냐 안 잡히냐인데 여기 뭐 요건 해석이 나와 있어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은 즉 분리과세로 15.4% 내면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될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넘게 배당소득을 받아도 기본공제는 해당이 될 수 있겠다. 물론 나이 요건만 채우면요.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 자,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진짜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양도세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자, 양도세는 왜 중요하냐면은 앞서 보셨던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양도세는요, 소득이 100만 원만 넘어가게 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박탈이 됩니다. 자,
양도세는 누가 내는 겁니까?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내는 거죠.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은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은 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25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줘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100만 원 넘어가면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박탈된다며 그러면 나는 350만 원만 벌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양도 차익이 발생한 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50만 원을 제외하고 실제 세금 내는 포인트가 아니라 양도 차익이 100만 원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기본 공제 대상자에서 박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는 포인트에서 기본 공제가 이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령에서는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 초과 시에 공제 대상이 제외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 넘었을 때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 금액이 여기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판 가격과 취득가액을 빼면은 예를 들면 20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빼면은 이게 바로 양도소득 금액인데 이게 100만 원 넘어갈 경우에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공제는 여기 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파시면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여기 350만 원 벌면 되겠네 하고 인적공제 빠지고 피눈물 흘립니다. 참고해 보시고 이건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정보 시스템에 기본공제 대상자는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요 포인트에서 배당소득세 관련된 거는 2천만 원 넘어가도 괜찮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거가 100만 원이니까 얘는 2천만 원 넘어도 되지만 양도세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만 넘어가더라도 제외된다. 몇 번 들어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이 어그로 끌 생각이 1도 없는데요. 26년부터 3%로 조정된다라는 연금 소득 세율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연금으로 투자하시고 55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나이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누가 80세 이상에 3% 받겠습니까? 보통은 70세 미만에서 뭐 5.5% 받거나 뭐 그렇게 할 텐데 5.5% 세금만 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식 계약하면은 4%였는데 지금 3%로 인하된다라는 거예요. 뭐 와닿지는 않지만 나중에 받아보면 와닿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금은 얼마나 뗄까인데 두 가지 핵심입니다. 자, 1,500만 원이 기준이긴 하거든요. 연금 소득으로 1,500만 원까지만 받으라는 거예요. 조금 아쉽긴 한데 이렇게 1,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금 소득 세율을 요것과 종신으로 할 경우에 3%로 적용하겠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뭐 좋긴 합니다. 근데 1,500만 원이 넘어가서 나는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분리과세 15.4%나 아니면 본인의 종합소득 세율로 선택하시게 될 거니까 이게 많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로 내시는 거예요.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세금을 좀 더 낸다라고 고민을 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선택하던 것 기존 제도 종신계약 시 수령 나이별 세율과 4% 중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은 뭐 다 4% 하지 않겠습니까? 뭐 누가 5.5% 하겠어요. 어쨌든 4%에서 3%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보시고 퇴직연금 수령 시에도 좀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20년 초과로 내 소득을 받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40% 감면해서 50% 감면된다라는 내용도 있으니까 뭐 해당되시는 분 조금 더 세금이 싸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자산을 잘 굴려서 뭐 큰 금액을 만드는 것에 더 신경 쓰시고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과세 종합저축의 과세 특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축소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65세만 되시면은 기본적으로 비과세 종합 과세 특례를 통해서 이렇게 가입할 수 있었거든요. 기초대상 뭐 이렇게 65세 이상 노이면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었는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기초연금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으로 바뀌었어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노인이란 함은 소득 하위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입하면은 괜찮거든요. 요때부터 가입하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혹은 본인이 나이 요건 해당되면 좀 미리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그냥 재미로 갖고 왔는데요. 주말 부부를 만들어라라는 취지가 아닐까 생각돼요. 월세 세액공제 받으시는 분들은 1,000만 원까지 지금 한도로 적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 주택에만 해당이 됐는데 이제는 두 주택 전부 다 해당이 될 수 있겠다. 월 1,000만 원까지 합산 금액은 똑같은데 지금 따로 살면은 특히 주말 부부인 경우에는 한 집에 월세세액만 공제됐었는데 따로 살아도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 여기 보면 8천만 원 연봉 제한은 있습니다. 다른 주소지에 있거나 뭐 동거하는 이제 본인의 본가가 무주택이면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좀 웃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여기서만 있으면은 또
뭐 8천만 원 연봉 이하이면은 1,000만 원 여기서 나가면 1,000만 원 해주는 거고 둘 다 해당되면은 합쳐서 1,000만 원 해준다라는 거니까 혹시 월세 나가시는 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조건이 추가됐다라는 건데 사실 조건 추가된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 거잖아요.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서. 근데 세금이 22%가 나가니까 너무 많이 나가서 이제 요 2월 과세 조건이라고 한 내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해석해 드리면 배우자한테 증여하면은 아시다시피 6억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좀 아껴보라라는 건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엔비디아가 10불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180불이다라고 하면은 돈 번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게 5억이다 하면은 250만 원 빼고 여기서 22% 세금 너무 많이 내잖아요. 자, 배우자한테 증여하게 되면은 이 취득가액 10불이 180불 근처로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자, 정확히는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가격인데 예를 들면 180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180불 근처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25년 1월 1일 전후로 바뀌었는데 1월 1일 전에는 그냥 180불로 된 거고요. 요 이후에는 1년을 보유할 경우에 이 가격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가격이 변동할 거고 증여 전후 2개월 동안 평균 가격이니까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1년을 보유하면은 배우자의 이 취득 가액 자체가 원래 1억 아니 10원이었죠. 10달러였죠. 최초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했던 10달러가 아니라 180불로 바꿔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증여 배제 범위를 내용을 읽어보면은 수증자가 받은 와이프가 증여받을 자산을 10년 동안 보유하면 부동산의 경우 10년이거든요. 그러면 당초 취득가액을 필요 경비로 계산한다라는 내용이 이때 1년 내에 팔면은 주식은 1년이거든요. 1년을 보유하면은 요걸로 해당하지 않고 이제 요로 바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어려워요. 자, 세율 조정 보겠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아시기만 해보세요. 현행에서 개정안입니다. 법인세율 바뀐 거, 법인세율이 올라갔다라는 거, 9에서 10, 19에서 20. 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건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증권거래세율도 영 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부분도 적용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 한마디면 바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은 0.35인데 지금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코스피는 빵입니다. 그렇지만 농특세가 0.15 붙어서 현재로서는 0.15거든요. 근데 이 탄력세율을 0.05로 조정하겠다라는 거니까 0.2%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겠다. 코스닥도 농특세는 없지만 0.15를 현행 부과하고 있거든요. 농특세 없지만 0.2로 맞춰서 현행 이제 조금 세율을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코넥스는 똑같다는 겁니다. 바뀌는 거 참고하시고. 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7월 달에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이중과세 크레딧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연금계좌 소득에 대해서 외국납부세 공제가 안 좋게 바뀌었다는 것은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자,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 대해서 간접투자 소득이 포함된 경우에 공제해주겠다 이렇게 뭐 어렵게 써놨어요. 자, 보지 마시고 예를 들면은 코덱스 S&P 500을 투자했을 경우에 매매 차익이 있고 배당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 ETF가 받게 돼요. 그러면 ETF가 받게 되면 어떻게 받느냐? 두 가지로 받는 건데 미국에서 원천 징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85%로 받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약 협정에 따라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 15%를 떼고 주겠다라는 건데 아시다시피 연금에서 투자하게 되면은 연금소득세를 3%에서 5%를 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세금을 떼고 또 떼면은 이중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이거를 100으로 만들어주고 15%를 보전해 준 다음에 요때 한 번만 뗐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자 85%로 투자를 하고 그냥 여기서 나중에 크레딧으로 빼주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뗐던 세금을 요때 한 번은 무조건 과세를 해야 되니까 이 크레딧으로 적립해 놓은 다음에 이때 뺄 때 이거를 다시 더해서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자, 공제 방식을 공제 적립액이 바로 이 크레딧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크레딧. 연금계좌 인출 등으로 발생하는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 보세요. 여기 더 중요한 내용인데 공제 적립액은 간접투자 외국납부 세액
발생 시에 공제 적립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다라는 건데, 어쨌든 26년 7월 1일 이후에 인출하는 분부터 이 크레딧이 적용된다라고 하니까 이 사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개발하는 게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26년 7월 1일까지는 시간을 좀 벌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외납세 공제 이슈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 이중과세 문제를 막기 위해서 크레딧으로 뭐 운영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 제가 요약해 놓은 건데요. 시스템이 과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너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건 뭐다? 내 자산을 어떻게 불릴지를 더 고민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겁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